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이 보수 통합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겠다는 황교안 대표에게 내년 총선에도 수도권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영천시가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멸종 위기 정도 서식하는 데다 예산 낭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성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소각장 시설을 대폭 확장하려 하자 주민들의 반대가 거셉니다. 10년에 걸쳐 수백억 원을 들여 일부 복원한 경주읍성이 기대와 달리 관광객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오락가락 비가 내리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와 함께 자세한 날씨를 알아봅니다. 네,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한 차례 지나가나 싶더니 오늘 새벽부터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오전 중에 5에서 20mm 더 내리다가 차차 소강 상태에 들겠고 오후 들어선 다시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출퇴근길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22도, 안동 19도, 봉화도 19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29도, 안동 28도, 봉화는 27도 예상되면서 어제와 비슷하게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내일까지는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햇살이 비추겠고요. 계속해서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권영진 대구시장이 황교안 대표에게 수도권에 출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들이 텃밭이라는 대구 출마설을 흘리는 가운데 진정한 보수라면 대구 경북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TK를 제외하면 당선을 쉽게 얘기하기 힘듭니다. 대구 경북은 그래서 텃밭 중에 텃밭입니다. 김병준 한국당 전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전 대표까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들의 대구 경북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임밸류가 있고 할 만큼 하신 분들은 총대 메고 좀 수도권에 나오셔야죠. 황 대표의 헌신과 희생이 저는 보수의 미래를 좌우할 거라고 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뿐만 아니라 한국당 내부에서도 통합과 지지세 확장을 위해서 정치 거물들이 이름값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제 열린 대한민국 위기 극복 대토론회에서도 보수 통합과 함께 중진들의 수도권 출마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험지로 여겨지는 수도권에서 밀린다면 보수 회생도 힘들다며 중진들의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공천 혁신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인적인 쇄신이 다음 총선에서 일어나야 야권이 희망이 있는 건데 대선 주자들이 다 여기 쉬운 지역에 와갖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정치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며 극우 활동이 커지고 분열된 보수가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천시가 다음 달부터 자호천에 60억 원을 들여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할 계획인데요. 환경단체에서는 돈은 돈대로 쓰고 환경도 파괴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멸종 위기종까지 살고 있습니다. 현장을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천댐을 지나 금호강으로 흘러가는 하천, 자호천입니다. 영천시는 자호천 6.7km 구간을 2021년까지 생태하천으로 만듭니다. 5개의 콘크리트 보 아래쪽으로 돌을 쌓아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이른바 자연형 여울로 만들고 생태공원과 생태탐방로도 조성합니다. 문제는 이 일대에 꼬치 동자개와 얼룩 새코 미꾸리, 다묵 장어 등 멸종 위기 어류가 3종이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공사 구간 위쪽 2.7km 지점에서 멸종 위기종인 꼬치 동작의 400마리를 방류하기도 했습니다. 영천시는 몇 차례에 걸쳐 정밀 조사를 했지만 멸종 위기종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아 공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쉽게 얘기하면 저희 사구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연구 결과도 나왔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그거를 이제 가지고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했었고요. 환경단체가 지난 17일과 23일 각각 1시간씩 조사를 했더니 멸종위기종 얼룩 새코미꾸리 한 마리씩을 찾았습니다. 정부는 돈을 들여 멸종위기종을 방류하고 지자체는 돈을 들여 멸종위기종 서식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이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그걸 감안하지 않고 할 거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살고 있던 멸종위기종들이 쫓겨나게 되는 셈이 되겠죠. 환경단체들은 공사를 취소하고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의성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소각장 시설을 대폭 확장할 예정입니다.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도입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증설을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성락의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폐기물 소각장 증설 결사 반대한다! 한창 농작물 수확에 나서야 할 의성군 단촌면 주민들이 거리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을 근처의 폐기물 처리 업체가 소각장 시설 확장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소각장이 마을로부터 450m에서 멀게는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며 폐기물 소각으로 검은 먼지와 타는 냄새 등 각종 오염을 주장하며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 의성이 이 소각장으로 인해서 주민의 건강과 농산물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 같아서 저희들은 끝까지 투쟁을 하겠습니다. 2015년 운영 인력과 시설 노후 등의 문제로 소각장 운영 휴업에 들어갔던 업체는 최근 소각장 처리 용량을 일일 6.4톤에서 94.8톤으로 14배 이상 늘리겠다며 의성군에 규모 변경에 따른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도입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피해는 거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각 전문은 허가상 시간당 2톤 이상이어야 되면서 관공서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설비하고 유사한 설비로서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완벽하게 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의성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계획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폐기물 소각장 증설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국가대표 선수촌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던 시설인 선수촌이 대구의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시 대흥동에 자리한 대구 선수촌이 어제 개관식과 함께 선진체육 시스템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대구FC 선수들의 클럽하우스로도 익숙한 대구 선수촌을 서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 스포츠 지형의 새로운 도전, 대구 선수촌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 스타디움 인근인 대구체육공원에 새롭게 자리한 대구 선수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와 체육회관, 대구FC의 클럽하우스인 스카이포레스트는 이미 들어섰고 훈련시설과 숙소는 내년 1월에 마무리됩니다. 우리 엘리트 체육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해서 대구가 체육으로 즐겁고 행복한 도시 만들어가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촌을 제외하면 지역에서 선수촌이란 이름의 공간은 대구가 최초. 관련 단체가 모이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다양한 시설이 모여있는 만큼 대구 체육의 구심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미 대구FC의 클럽하우스로 장점을 충분히 선보인 만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요. 축구 전용구장이 중심에선 도심 재생의 상징 복합 스포츠타운에 이어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전이 될 대구 선수촌. 대구 체육을 이끌 인프라는 조성됐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 스포츠 수준이 얼만큼 향상되고 스포츠 문화가 어떻게 정착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10년에 걸쳐 수백억 원을 들여 일부 복원한 경주읍성이 기대와 달리는 관광객을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장실과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취재의 김철승 기자입니다. 고려시대에 건립돼 조선으로 이어진 지방행정의 중심인 경주읍성.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정비복원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10년 만인 지난해 동쪽문인 향일문과 성벽 324m를 복원했습니다.
관광객을 시가지로 유치하기 위해 LED 480개로 야간 조명을 하고 인근 상점의 간판도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원인이 큽니다. 화장실은 아예 없고 주차장은 고작 20여 대만 수용할 수 있는데 이마저 인근 주민들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관광객을 시가지로 끌어들일 행사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읍성이 완공될 때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는 소규모 행사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미 복원한 성벽 일부도 돌 대신 말뚝을 꽂아 원래 모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사정이 이른데도 이달 초부터 13억 원을 들여 동성벽 북쪽 170m에 대한 학술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굴은 앞서가는 반면 기반 시설은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기반 시설은 문화청하고 협의해서 기반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321억 원. 경주시는 오는 2030년까지 280여억 원을 더 들여 경주 읍성 북쪽 성벽과 북문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와 기반 시설이 따로 놀지 않는 장기 계획에 걸맞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제17회 대구 국제오페라 축제가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펼쳐집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개관 이래 처음으로 선보이는 국제오페라 콩쿠르 행사인 대구 국제오페라 어워즈가 오늘과 내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5시에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립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제작한 남베르무어의 루치아와 독일 국립극장 베를린 도이치 오퍼와 함께 만든 라 론디네 등 메인 오페라 4편은 다음 달 5일 개막식과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또 세비야의 이발사 등 소극장 오페라 작품 4편이 다음 달 17일부터 웃는 얼굴 아트센터 등에서 공연되고 백스테이지 투어 등 부대 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됩니다. 찬바람이 부는 것 같으니 대학 입시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2020년도 대학 입시 수시 모집이 다음 달 6일부터인데요. 지역 대학들은 지난해보다 수시 비중을 더 높였습니다. 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시 모집 시기를 열흘가량 앞두고 수험생 상담이 한창입니다. 지원 대학, 지원 전형을 정하고 자기소개서를 점검하는 등 막바지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면접 쪽으로 최대한 좀 준비를 하고 종합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은 수시 모집 비율을 더 높였습니다. 올해 대구 경북 22개 대학은 신입생의 80.5%인 2만 8천여 명을 수시로 뽑습니다. 대입 수험생이 전국에서 5만여 명 줄지만 대입 정원은 900여 명밖에 감소하지 않아 경쟁률과 합격점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수험생의 급격한 감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변수를 충분히 고려해서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학생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강점 위주로 작성하고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난 지역 인재 전형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성적이 다소 떨어지는 수험생들은 논술고사나 적성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을 고려해보고 학생부 성적이 좋으면서 비교과도 좋으면 학생부 종합과 교과를 적절하게 쓰고 상위권 대학 지원자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서류 마감일이 주말과 겹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다음 달이면 부산에서 친환경 수소버스가 운행됩니다. 부산에선 첫 도시명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열고 영업에 들어갔는데요. 이에 맞춰서 다음 달부터 부산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버스가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부산문화방송의 조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정! 부산의 두 번째 수소 충전소가 사상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H부산 수소 충전소는 부산 첫 도시명 충전소로 승용차 5대가 연속 충전 가능합니다. 접근성이 높아지며
수소차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렸습니다. 부산의 첫 수소버스도 인수를 받았습니다. 부산은 경남 창원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수소버스를 운행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환경부 주관 수소버스 시범도시로 선정돼 올해에만 5대가 시범 운행될 예정인데 사상구 학장동과 부산대를 잇는 77번 노선 등에 다음 달부터 투입될 예정입니다. 1년 정도의 시범 운행을 거쳐 내년 말 상용화할 계획으로 2022년까지 100대의 수소버스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올해 5대를 시작으로 해서 2022년까지 1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수소버스의 기반이 될 수소충전소 인프라도 버스 차고지를 중심으로 해서 4군데를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소버스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오직 물만 배출합니다. 특히 연료인 수소와 반응하기 위한 산소를 차량 내로 유입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등을 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00대가 달린다면 나무 6만 그루분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2000대 디젤 차량이 내뿜는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효과와 동일합니다. 부산시는 선도적으로 수소차 시대를 열어 민선 7기 내에 수소버스 100대 외에도 수소차 4,500대를 보급해 수소산업 육성 환경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인천과 포항에서 이번에는 장성과 담양에서도 검붉은 수돗물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현지 당국은 민원이 제기되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주문화방송의 우정훈 기자의 취재입니다. 지난주 이 아파트 주민들은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염된 수돗물이 나와 샤워기에 끼워둔 필터가 검붉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주민은 흰색이던 필터를 갈아 끼운 지 10분 만에 색이 변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돼요, 바로. 유독 샤워기 전체적으로 노랗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물이 이제 샤워 헤드 말고 물이 이제 유입되는 쪽 있죠. 네. 그쪽은 갈색으로 변해버리고. 주민들은 오염된 수돗물이 나오자 아이를 키우거나 음식을 하는데 불안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은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장성, 담양 곳곳에서 제기됐고 지난주만 총 48건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민원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장성, 담양 2개 군 17,000여 세대에 물을 공급하는 평림댐의 망간 수치가 평소보다 2배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주 이틀 동안 평림댐에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오염물질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돗물의 망간 농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 이내의 범위였지만 일시적으로 다소 높게 공급되었습니다. 현재 불검출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이 댐의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졌던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장마 기간에도 조류 농도가 높아져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총 4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장성군은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는 게 댐에 물이 적어 망간이나 조류가 유입됐을 때 이를 희석시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성군과 영산강 환경청은 민원이 잇따르자 오염물질 유입 경로를 파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역 면적이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오염 농도가 좀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연구 용역을 영산강청에서 발주해가지고. 당국은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하다지만 주민들은 믿어도 될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차기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정정섭 의원,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최교일 의원이 추대됐습니다. 한국당 대구지역 의원들은 어젯밤 연찬회에서 초선 가운데 현 시당 위원장인 곽대훈 의원 다음으로 연장자인 정정섭 의원을 차기 시당 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경북도당 위원장으로는 지난 20일 경북지역 의원들 모임에서 최교일 의원으로 정했습니다. 신임 시도당 위원장 임기는 다음 달 시작됩니다. 대구 경북 중소기업 물건을 일본에 팔기 위한 수출 상담회가 오늘 오전 호텔 인터블거에서 열립니다. 일본의 17개 유통업체 바이어들이 대구 경북 50여 개 업체들이 생산한 안경테와 아기 비누,
비누, 화장품 등을 두고 구매 상담을 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온 상담회가 최근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무산될 것을 우려했지만 일본 유통업체들이 대구 경북의 거래처 발굴을 적극 원해서 계획대로 연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복지 시민연합은 대구 달서구 의회가 막말 파문을 일으킨 안대국 의원을 윤리위원으로 선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대국 의원은 구정 질문을 미리 달서구청에 보내줘야 한다고 주장해 의정 활동을 위축시켰고 구의원 간담회를 자기가 예약한 장소에서 하지 않자 동료 의원에게 막말을 했다면서 지역민의 명예를 실추시켜 윤리위원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대구은행 이사회 배임 사건을 검찰이 빨리 기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에 대구은행 이사회가 구속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수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건을 고발했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늑장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검찰이 관대하게 처분하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트남산 쭈꾸미 수입 사업에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서 돈을 가로챈 전직 대학 교수의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 교수 5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베트남산 쭈꾸미 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6%를 주겠다고 속여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A씨가 교수 신분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고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새로운 물리력 행사 규칙 시행을 앞두고 현장 대응 교육에 나섰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치안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급 경찰관 500여 명을 대상으로 단계별 물리력 행사 합동 교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경찰은 과잉 진압과 안전사고 등 논란이 일자 대상자의 행동에 따라 경찰관의 적절한 대응 수준을 5단계로 정한 물리력 행사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11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대구 지역에서 공무 집행 중 다친 경찰관 수는 19명, 경찰의 법 집행 불응 등으로 검거된 인원은 393명에 이릅니다. 대구 시민고등학교가 오는 2021년 3월 달성군 다사업 주곡 2직으로 이전합니다. 대구 달성군은 어제 진각종 종단, 학교법인, 회당학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중고등학교 신축공사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해 6월 시민중 18개 학급, 시민고 24개 학급으로 위치 변경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한 차례 지나가나 싶더니 오늘 새벽부터 곳곳에 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오늘 오전까지 5에서 20mm 내리다가 차차 소강 상태에 들다 오후 들어선 또다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출퇴근길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22도, 안동 19도, 봉화도 19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29도, 안동 28도, 봉화는 27도 예상되면서 어제와 비슷하게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대체로 날이 흐리고 오락가락 비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2도, 영천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9도, 영천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시각 기온 19도, 구미 21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문경과 구미 모두 28도로 날이 선선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9도, 의성 21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안동 28도, 의성 29도로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까지 우리 지역 대체로 하늘이 흐리다가 이후엔 차차 햇살이 비추겠고요. 낮 기온은 계속해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